자취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자취를 10년 동안 한 고인물로서 자취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을 해결해준 꿀템들을 모아봤거든요. 꿀템들을 통해 얼마나 생활이 편해질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1. 모니터암. 모니터암이 자취 꿀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취를 하면 컴퓨터 앞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집니다. 밤새 게임을 해도 잔소리할 엄마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누적될수록 목 통증이 장난이 아닙니다. 잠깐. 뜬금없는 타이밍이지만 제 반려동물 하나만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사실 거북이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저처럼 거북이가 되지 않으려면 모니터암은 꼭 구매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요즘은 장비빨이거든요. 근데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장비는 카멜 이지밸런스 모니터암 CA2입니다. 모니터암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1. 나에게 딱 맞는 모니터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사람마다 앉은 키가 다 다른데 모니터의 적정 높이도 다 다르겠죠? 기본 모니터 받침대가 나에게 딱 맞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높이가 낮으면 자연스레 시선이 아래로 향하게 되고 점점 거북이로 변해가는 거죠. 목 아프기 전까진 돈 아깝게 굳이?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진작 살걸. 병원 가서 깨질 돈 미리 땡겨 썼다 생각하고 모니터암을 구매했고요. 현재 사용한 지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젠 목 통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모니터 높이가 맞으면 저절로 바른 자세가 유지되더라고요. 2. 책상 공간이 넓어진다. 기본 모니터 받침대를 그대로 사용하면 책상 위 공간이 정말 좁아집니다. 모니터암을 사용하면 공중에 모니터를 띄워 놓잖아요. 손바닥 정도의 설치 공간만 빼면 온전히 책상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면 체감되는 게 상당하실걸요? CA2 모니터암은 최대 54.9cm까지 거리 조절이 가능하고 43.5cm까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키가 180인 저도 모니터 높이는 부족함이 없었고요. 내가 최영만, 서장훈이다 이런 거 아니면 높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는 9kg, 사이즈는 32인치 모니터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모니터는 360도 회전, 상하 각도는 40도까지, 좌우 각도는 90도까지 조절 가능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자세로 영화 보거나 게임하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샀다니깐요. CA2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제일 예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못생기면 사기 싫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동안 모니터함들은 각지고 시커멓고 되게 별로였단 말이죠. 여긴 디자인팀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CA2 모니터함은 각진 곳 없이 둥근 디자인으로 정말 예쁘지 않나요? 깔끔한 화이트 색상에 실버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으로 설계팀과 디자인팀이 드디어 화해를 했나봐요. 다른 모니터함들은 모니터에서 나온 케이블을 이렇게 한 번 잡아준다 정도의 느낌이라면 CA2 모니터함은 거의 80%까지 케이블을 숨길 수 있어 더욱 깔끔한 데스크 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디자인 1등 인정? 모니터함은 모니터를 설치한 후에 장력을 조절해줘야 하는데요. 장력이 안 맞으면 모니터가 위로 솟구치거나 아래로 처박힐 수 있어서 밸런스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감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유튜브에 장력 조절하는 방법 이런 영상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제품의 이름이 뭐였죠? 바로 이지밸런스입니다.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장력 게이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장력 맞추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원터치락 배선판이라 모니터 탈부착도 너무 쉬웠고요. 모니터함을 처음 써본 저도 어려움 없이 조립이 가능했습니다. 저처럼 모니터를 2개 사용해서 듀얼 모니터함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절대 듀얼 모니터함 구매하지 마세요. 듀얼 모니터는 2개의 거치대가 붙어 있어서 서로 간섭이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모니터를 나란히 놓지 못하는 경우가 높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듀얼 모니터를 쓰더라도 저처럼 원합 모델 2개를 구매해서 서로 간섭이 되지 않도록 설치해주면 100% 만족스러운 위치에 모니터를 놓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프렐류드 나눔 접시. 자취하면서 가장 귀찮은 부분 중 하나가 밥 먹고 난 후에 설거지하는 거죠. 반찬은 이렇게나 소박한데 설거지거리는 대체 왜 항상 많은 거죠? 피할 수 없다면 줄여라. 급식판 느낌이 나는 프렐류드 나눔 접시로 설거지의 귀찮음을 확 줄였습니다. 3칸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간도 생각보다 넓어서 많은 양의 반찬을 골고루 담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설거지거리를 줄이려고 뷔페처럼 한 접시에 모두 올려 먹었었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반찬 국물이 뒤섞여 잡창이 되더라고요. 나눔 접시는 깔끔하게 반찬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재질로 만들어져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요. 자취인들의 필수 조건, 전자레인지 사용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현재 만원에 접시가 2개지요. 죄송합니다. 설거지가 귀찮은 자취생 여러분, 완전 강추. 3. 닥터피엘 정수기. 생수를 사 먹으면 페트병이 너무 많이 나와요. 쌓인 페트병을 분리수거해야 하는 것도 귀찮은데요. 매번 주문하는 것도 일이라 한 번에 3, 4세트씩 구매해 놓는데 이거 현관에 쌓여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렇다고 정수기를 사자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닥터피엘 정수기 사셔야 합니다. 이게 수돗물을 식수로 바꿔주는 정수기인데요. 생긴 건 그냥 물통 같죠? 그냥 수돗물을 채워주면 필터를 통해 걸러져 식수가 됩니다. 수돗물에 있는 잔류 염소는 물론이고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등 유해물질 34종을 걸러준다고 합니다. 유해물질은 싹 걸러주면서 미네랄은 그대로 보존해준다고 하는데요. 자취하면 밥도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물이라도 건강하게 마셔야죠. 가성비 부분으로도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성인 한 달 평균 물 섭취량이 약 2리터 생수병 2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생수 선호도 1위 브랜드인 삼다수를 기준으로 한 달이면 18,000원, 1년이면 21만 6천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닥터피엘의 경우 본품과 필터 1년치 가격이 56,810원으로 한 달 기준이면 약 4,7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2년차부터는 필터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1년치 필터 비용 34,810원, 한 달이면 2,900원입니다. 물론 수도세는 고려하지 않은 가격이지만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자취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브리타 정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브리타 정수기가 아닌 닥터피엘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정수 필터에 있습니다. 우선 브리타의 경우 정수 필터를 1개월에 한 번, 닥터피엘은 무려 4개월에 한 번만 교체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게으름뱅이들에게 매달 필터를 교체해줘야 한다? 이건 못 참지. 어떻게든 사용 과정을 하나라도 줄여야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딱 맞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터 교체 주기 알람톡 서비스도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 교체해야 할지 날짜 계산을 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우, 너무 친절해. 브리타는 가루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수 과정에서 활성탄이 새어나오기도 한다는데요. 몸에 유해한 건 아니라지만 물에 가루가 둥둥 떠다니면 마시기 좀 찝찝하잖아요. 닥터피엘은 블럭 타입의 고체 필터를 사용해서 활성탄 가루가 새어날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유효 정수량, 유해물질 제거 능력도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닥터피엘을 안 쓸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근데 딱 하나 단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거든요. 여기 원수통의 용량이 1.4리터라서 딱 혼자 쓰기 좋은 용량이죠. 만약 2명 이상 살거나 가정집에서는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 이 부분만 참고하세요. 4. 캠핑 미니 실링팬. 이걸 어디에 쓸 거냐면요, 바로 빨래 건조기로 사용할 겁니다. 빨래가 다 말랐는데도 옷에 쉰내가 났던 경험 다들 있잖아요. 빨래를 다시 돌리면 괜찮아질까 또 세탁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특히 청바지나 두꺼운 옷 같은 경우 빠르게 말려주지 않으면 쉰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비싼 빨래 건조기나 제습기를 당장 살 수도 없고
자취방에는 놓을 공간조차 부족한 게 현실이죠. 저는 캠핑 미니 실링팬으로 해결했습니다. 먼저 빨래를 건조대에 널고 난 후에 바람이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위치에 걸어주고 리모컨으로 작동하면 끝입니다. 옷 사이로 바람 통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충전식이라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보기엔 조그만해서 쓸만하겠어 싶겠지만 날개가 생각보다 커서 바람도 제법 강하고 배터리가 2700mAh라서 꽤 오랫동안 돌아가더라고요. 현재 시간 9시 30분 3단계로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49분 6시간 20분 정도 작동을 했네요. 바람 세기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1단계는 18시간, 3단계는 6시간까지 작동했습니다. 캠핑용이라 무드 등 기능도 있는데요. 이건 배터리 먹는 귀신이니까 버튼 빼버려야 돼. 아니 근데 이거 잘못하면 손가락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3단계에서 손가락을 넣어봤는데요. 전혀 아프지 않았고 물체가 닿으면 작동이 멈춥니다. 볼륨에서 이거 안 하면 빨래 건조는 끝이에요. 오, 김치 자르미. 대한민국 자취생이라면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더라도 엄마가 챙겨준 김치 하나 정도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냉장고에 김치가 없다? 이건 거의 간첩. 그리고 자취생들의 소울메이트, 빛과 소금, 신의 은총인 라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혼의 듀오, 다이나믹 듀오, 바로 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의 은총과도 같은 이 김치가 도마에 올라가는 순간 핏빛 악마로 변신합니다. 김치를 써는 찰나 도마에 넘쳐흐르는 김치 국물로 인해 여기가 부엌인지 사건 현장인지 헷갈리게 만들죠. 남은 건 붉게 물든 도마와 김치 냄새, 그리고 나의 분노뿐입니다. 1년의 과정을 수차례 겪다 보면 라면 듀오는 해체하고 냉장고 구석에서 묵은지가 되어가죠. 바로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아이템이 김치 자르미입니다. 이거 하나면 김치를 편안하게 잘라줄 수 있습니다. 김치 한 포기를 통에 담아 무시무시한 단두대같이 생긴 이 칼로 홈을 따라 형을 집행하면 완성입니다. 통에 담아 코팅하기 때문에 김치 국물 흘러내릴 걱정이 전혀 없고 김치 자르미 자체가 밀폐용기라서 옮겨 담을 필요 없이 뚜껑만 닫아 바로 냉장고에 넣어주면 됩니다. 설거지거리도 칼날만 쓱 씻어주면 되기 때문에 뒤처리도 너무 편했습니다. 씻은 칼날은 뚜껑에 수납할 수 있는데요. 분실 걱정도 덜어주는 센스가 돋보입니다. 매번 김치 자르기 귀찮아서 홀로 라면만 먹어왔던 자취생이라면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김치 자르미. 이건 못 참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은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테이블입니다. 저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책상을 찾다 보면 보통 길이가 800, 1200, 1400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800은 너무 작고 1400은 제 방에 비해 너무 큰 것 같아서 1200으로 찾아봤습니다. 1200이면 폭이 대부분 450이나 600인데 이 제품은 원래 식탁으로 나온 테이블이라 폭이 750으로 일반 책상에 비해 엄청 넓습니다. 테이블 선반까지 올라가 있는데도 여유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죠. 게다가 싸구려 책상들은 흔들림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엄청 견고해서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모니터는 흔들리는데 책상은 짱짱한 거 보이시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저렴하고 튼튼하기까지 하니까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긴 책상을 원하면 1350 모델도 있으니까 지금 책상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입니다. 혹시 10만원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나는 좀 더 저렴하고 간단하게 쓸 책상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상도 가구 접이식 책상 이거 추천드려요. 가격은 사이즈별로 4만원대부터 6만원대까지 엄청 저렴하고요. 올 화이트에 끝부분은 라운드 처리가 돼 있어서 저렴하게 화이트 데스크 테리어하기도 좋습니다. 게다가 접이식이라 조립이 따로 필요 없고 책상 옮기기도 너무 편하고요.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 마감 상태가 썩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꽤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데스크 선반입니다. 아니 선반이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반이 있냐 없냐에 따라 책상 정리정돈 수준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데스크 선반 없이 책상 위에 물건들을 올려두면 정말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선반 위에 휴지라든지 물티슈 이런 물건들을 올려두면 훨씬 정리정돈하기 쉽고요. 키보드, 마우스, 케이블 등 잡다한 걸 가려줘서 보기에도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무난한 화이트 색상이라 흰 책상들과는 다 잘 어울리고요. 중간은 키보드와 마우스 사이즈에 딱 맞습니다.
양쪽 다리는 투명 아크릴로 돼 있어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게다가 아크릴 설치 방법에 따라 높이를 5cm, 7cm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7cm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가격도 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1m 제품은 24,900원입니다. 데스크 선반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다르죠?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서랍인데요. 아마 선반이랑 일체형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제가 따로 구매해서 붙인 부착식 히든 수납함입니다. 이렇게 양면 스티커를 붙이고 선반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안경 닦기라든지 립밤, 이어폰 이런 자잘한 것들은 책상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1순위 요소들이거든요. 책상 위에 안 올려두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또 멀리 있으면 엄청 귀찮거든요. 여기에 다 집어넣으면 정말 깔끔해 보이죠? 저는 두 개를 구매해서 양쪽에 붙여줬습니다. 수납함 높이가 6.2cm인데 아까 말씀드린 아크릴 다리를 7cm로 설치하면 맞춤 정장처럼 딱 맞습니다. 선반이 아니더라도 책상 밑에 붙이거나 수납장 등 여러 곳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베이서스의 100W 고속 충전기입니다. 요즘 1인당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만 해도 휴대폰, 태블릿,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충전기 없이 케이블만 제공하고 충전기를 제공하더라도 많은 충전기를 꽂아둘 수도 없는데요. 이거 하나로 다 해결했습니다. C타입 충전 포트 2개와 A타입 포트 1개, 그리고 자체적으로 C타입 케이블이 내장되어 있어서 한 번에 4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되기 기다렸다가 다 되면 바꿔 끼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장 케이블은 최대 100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사용할 땐 필요한 만큼만 잡아당겨서 사용하고 다 쓰고 나면 살짝 당겼다 놓으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석으로 돼 있어서 톡 붙여주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센스 지렸죠? 맨 위에 C포트도 최대 100W, 두 번째는 최대 30W, A타입 포트는 최대 10W로 충전이 가능한데요. 이 10W 포트를 넣어줬다는 게 정말 소비자 입장을 생각한 감동 포인트거든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는 배터리 보호 장치가 있어서 고속으로 충전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이런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 기기가 아닌 일반 제품들은 고속으로 충전했다가 마탱이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W를 지원하니까 이런 제품들도 안심하고 충전할 수 있는 거죠. 베이서스는 이런 스마트 액세서리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왜 유명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책상에서 일할 땐 베이서스 충전기를 사용하지만 침대에서 사용하는 충전기는 따로 있는데요. 이게 그냥 놔두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매번 줍기도 불편하고 보기에도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네틱 케이블 홀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디든 간단히 부착할 수 있고 공간이 넉넉해서 케이블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간단히 정리하기도 쉽고 케이블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면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다음으로 데스크 매트입니다. 화이트 제품은 정말 예쁘고 좋은데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책상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찍힘이나 까짐이 생기기도 하는데 책상도 보호하고 전체적으로 책상 분위기도 전환해줄 용도로 데스크 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매트는 가죽과 펠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고 감성 있는 펠트가 좋더라고요. 다만 오래 사용하면 보풀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는데 마우스 패드와 함께 사용하면 보풀도 잘 안 생기고 보풀이 생기더라도 보풀 제거기로 정리해주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매트는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손상이 심해서 바꾸게 되더라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사이즈와 색상도 다양하니까 취향에 맞게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상 위에 항상 존재하지만 데스크 테리어를 해치는 물건 뭔지 아세요? 바로 휴지와 물티슈입니다. 남자분들 공감하시죠? 남자들은 책상 위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밥 먹다가 흘리는 경우가 많아서 휴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매일 사용해야 하지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데스크 테리어를 완전히 해치는데요. 그래서 저는 무인양품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너무 예쁘지 않나요? 대나무 섬유로 만들어져서 먼지 날림도 전혀 없고 아크릴 케이스에 넣어두면 데스크 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물티슈만 덩그러니 놓아두는 것보다 케이스에 넣어서 사용하면 훨씬 사용하기 편하고 보기에도 좋으니까 함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싼 제품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저처럼 가성비로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제품의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꿀템이 궁금하다면 구독해야겠죠?